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요즘 국세청의 칼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대폭 확대된 이유와 어떤 사례가 적발되는지, 그리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총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성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의 돈거래는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막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자잘한 거래까지는 다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성인 자녀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에요. 만약 성인 자녀한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 아까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10%의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증여세는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편의상 세액공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미성년자일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요? 아까 증여세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만 원이 과세 대상 되는 거고, 똑같이 과세 표준 기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8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까 성인 자녀는 10년에 한해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혼인과 출산했을 경우에 1억 원까지 추가 면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합산하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자,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한테 이걸 받았어요. 아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나요? 다 증여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금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입니다. 이 차용증 안에 빌리는 금액과 빌리는 기간, 이자, 그리고 이자 납입 방법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큰 금전적 이익이 자녀한테 간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국세청이 많이 급합니다. 자, 2023년 기사 볼게요. 법인세, 양도세 확 줄었다. 지난해 세수펑크 56조 사상 최대 규모. 자, 그리고 작년 기사도 보겠습니다. 세수펑크가 무려 3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주범은 법인세 감소라고 해요. 자, 국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기업 외 추징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관련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잘 걷으면 연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데, 현금 징수액 또는 승수액이 1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봐주던 것도 이제는 봐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세금 관련 세무조사 증가입니다. 원래 소득에 비해서 고액 전세에 있을 경우 예전에도 주기적으로 타겟팅돼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요즘은 매매 과정에서 가족한테 전세를 주는 것도 많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비싸게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보유 집을 자녀한테 저가로 전세 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집을 매도하고 자녀가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집주인, 매도자가 이 돈을, 매수자한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녀가 전세 들어가는 조건으로 돈을 안 받고 자녀가 전세금으로 편법 증여하는 건데, 요즘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보다 보면 흔하게 보였던 게 이 저가 양도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한데, 자녀한테 시가보다 너무 낮게 매도하게 된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가보다 너무 낮은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게 그 기준이 나름대로 설립되어 있었는데, 세법상 시가는
국세청 기준가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외였어요. 또는 3억 원 내외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보다 보면은 시가보다 3억 낮은 거래가 많이 이제 보이는데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이것까지는 터치를 안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암묵적인 3억 룰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해 들어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3억도 이제는 옛날 기준이고 2억 초반까지 봐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세청이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거래예요. 자, 분양권 양도세율 얼마인지 잘 아시죠? 60에서 70% 나옵니다. 중과세율 수준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양도하시면요, 그냥 양도차익 절반은 나라에서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권 거래에서는 다운 계약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하는 단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올해 7월부터 굵직굵직한 대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풀리게 됩니다. 산성역 해리스톤, 장이 프로지오 라디우스 파크, 그리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그것이죠. 요즘 이런 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분양권은 제값을 주고 다 정석적으로 사게 된다면 솔직히 살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매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지금 같은 양도세율에서는 그냥 입주 2년까지 끌고 가는 게 정답인데, 팔게 된다면 내가 일부라도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서 다운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의 이 손피, 실제 매도자가 가져가는 이제 프리미엄 정보가 다 뜨고요. 국세청 다음 이제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입주권 거래를 보면서 실제 얼마 정도 시가에 형성되는지, 그리고 분양권 계약이 얼마나 시가 대비 낮게 책정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붙은 분양권은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이 분양권 관련해서 단속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털리면요, 특히 매도자가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양도세 등이 예상보다 적게 징수되며 국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가 크게 급증한 상황이에요. 저가 양도의 암묵적인 3억 룰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2억으로 낮춰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전세 관련 세무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용증 작성과 일정 수준의 이자가 금융거래로 계속해서 이체되는 것을 자료를 갖고 계셔야 이런 위험 리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